지금 벌써 미국 은행이 세 번째 은행 파산인데 JP 모건이 일단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시작이라는 게 가장 큰 이게 이번 사태가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결국 파산을 했고 JP 모건에 강제 인수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JP 모건에 강제로 인수시켰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시작이 지금 됐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이 문제를 보시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어차피 자본주의는 호경기 때 계속 돈이라든지 채권이나 채무를 계속 돌리는 거죠. 문제 없는 식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건데 문제가 거품이 꺼졌을 때에 어떤 것들이 거품이 건전성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고정금리 관리거든요. 근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혁신성이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자본주의에서.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왜? 그거에는 미리 보이는 선제적으로 위험이 관리가 되고 뭐 어떤 것들이 안전하고 안정하고 이런 거에 누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떠한 어떤 역동성이나 뉴스 기사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 하는 거는 뭐냐? ARM이라고 합니다. ARM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변동성 물리. 변동성의 변동성을 준 거니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왜 붕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만 때의 그 주택 시장은 변동성 금리였습니다. CDO 구조화 채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는 거 뭐냐?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입니다. 리만 때 주택 시장 금리를 전부 고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주택시장은 붕괴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고정금리 30년, 40년이니까. 문제는 이번 사태는 미국 상업용 시장 붕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 금리를 어디다가 대출해 줍니다. 한국은 그러면 문제가 뭐가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다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금융권이나 관료가 유착된 부조리 부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변동성 금리죠. 이 변동성에서 수익이 날 때는 업계가 먹고 부실이 났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게 지금 고정화돼 있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전방이 ARM입니다. 그러니까 업계하고 유착관계가 관료하고 업계가 유착관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부조리 부패 현상을 한 번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있는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만든 사기다. 부조리한 사기다. 알고 터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연스럽게 터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린 제가 계속 여기서 주장했던 이분들 다 알면서 처먹고 나자빠진다. 그런데 대중은 무식하니까 모를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헤쳐먹고 지금 전부 몰랐다. 피해자다. 전세 사기꾼도 자기가 피해자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모든 ARM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건전성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이번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전성은 세계 1위예요. 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지금 연체율이나 OECD 국가 중에. 근데 저는 숨겨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조작이고 숨겨진 거고 이익을 업계에 있는 관계자라든지 집단에서 전부 처먹고 장막처럼 가린 거다. 그리고 한 번에 터트리는 거다. 쉽게 말해서 업계하고 유착된 비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상당히 심각할 거다. 벌써 가스공사가 파산을 선언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화 작업을 하는 거. 가스공사 이미 파산이다. 자본 잠식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한전하고 가스공사 자본 잠식이다. 민영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거라고. 제가 1년 반 전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계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표면상으로는 가장 건전하지만 가장 심각하다.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대규모 사기일 뿐이다. 문제는 가장 보호할 시민들이 재산이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광범위한 사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자기들도 모두 이 사기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다들 침묵하거나 기득권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조금만 알면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오늘 가스공사 파산한다고 선언 나왔습니다. 가스공사 사장이.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건전성이 세계 1위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말 잘 관리되고 있어요. 가장 그 자본주의에서 심각한 게 뭐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알면서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지금 같이 미국 가서 관료들하고 대기업하고 업계 관계자 골프 치고 바베큐 파티하시고 한국에 와서 이 정책을 결정하시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역겹게 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사람 법치적으로 나중에 법리적이나 법치적으로 나한테 손해만 안 오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공모죠. 대규모 공모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부실이라든지 중소기업 부실이라든지 영끌 부실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지금 익스포저가 1800조입니다. 이 중에 문제 생기는 게 5%만 생겨도 3에서 5%만 생겨도 얼마겠어요? 100조 규모죠.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하면 된다. 뭐든지 PF도 정부 세금으로 하면 된다. 자, 세금으로 다 했어요. 그럼 공공기관을 유지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 얘기 나오는 게 작은 정부 민영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을 지금의 세금을 갖고는 부실을 막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IMF 때처럼 전부 민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기들이 판매하고 자기들이 떠들고 자기들끼리 합의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정 시민들은 전부 다 돈만 내고 피해만 당하고 외부인인 거예요. 자기들은 법리적으로 본인들은 할 일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조직적으로 곽상도 김만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가도 증거 있냐? 아드님이 50억 처먹었는데 나는 몰랐다. 아들이 취업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관료 뭐예요? 곽상도 사태입니다. 기업은 김만배 사태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질 거라고. 몇 월 며칠에 타임 스위치를 잠궈놓고 터트리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이번에 주가 조작 사기도 대규모로, 아니 본인들이 주가를 조작을 했어. 이사하고 전문직들 전부 다 처먹고 살만한 인간들이 전부 들어왔어요. 인원이 1000명이야 수도권에. 근데 사기꾼 위에 또 사기꾼 있다고, 주가 조작범 있다고 증권사 사장이 뒤통수를 쳤네. 서울은 전세 사기가 안 터질 거다. 오늘 은평구에서 전세 사기가 100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빌라. 화곡동이 아니고 은평구가 시작됐어요. 강남까지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홍역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뭐 터지면 뭐라 그래? 몰랐다. 어쩔 수 없다. 그 짓거리가 전 국민 상태로 전국적으로 제가 역전세 사태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서울도 대규모 광범위하게 전세 사기가 시작된 거예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최하 수백 명이요. 최하가 수백 명이요. 왜 그렇게 한대? 사기를 쳐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집행유예 나오니까 돈은 챙기고.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 망한 사람이 무슨 재판을 하겠어. 중간에 포기하겠지. 책에 말씀, 이번에 벌어질 거라, 대규모로. 여월세 사태도 벌어질 거라. 나 그때 미친놈이라며. 지금 저한테 그렇게 괴롭혔던 수백 명이 없어졌어. 그분들 뭐예요? 상당수가 전세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카페에서 그 지랄하고 부자 되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뭐야? 범죄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이 새끼들 범죄자다. 이 새끼들 좀 있으면은 사기를 친다.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런 사기를 쳤던 사기꾼들이라고 그 사람들 면전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5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 또라이다 사기꾼이다. 오히려 사기꾼이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부동산 스터디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기꾼들이 다 사라졌어. 불과 1년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범들 지금 다 내가 사기치는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긴대. 저는 조직단체 범죄 혐의로 이분들 이번에 처벌해야 된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공화정에 특히 서민들 기생하면서 부자되기 했던, 경제적 자유 부자되기 하는 이 사기꾼들을 조직범죄 단체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한통속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1, 2억 대출 몇 천만 원, 1, 2억이 인생 전부 재산이에요. 삶이라고. 수만 세대, 수십만 세대를 지옥 속으로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네 가족들도 지옥 속에서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신원 공개들이 대부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팔고 부모 팔고 인생 팔고 불쌍한 척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경제적 자유를 떠들던 저 버러지 같은 기생충들한테 침을 뱉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진실이 되고 정의가 되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저들은 독버섯 같은 이 사회 기생충이에요.
당신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회 기생충이라고. 그리고 그 기생충에 많은 민중이 침을 뱉게 할 겁니다. 처벌을 받게 할 거고 그 재산을 몰수하게 할 거예요.